안녕하세요. INTJ 버럭여사입니다. 버럭! 네, 오늘도요, 지난 동영상에 이어서 ISTJ 2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제 경험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동영상이라는 걸 알아주시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어떤 생생함을 살리기 위해서 조금 불편한 언어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좀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건 모든 ISTJ 분들을 대한 얘기가 아니고 제가 경험한 어떤 좀 불쾌했던, 특히 INTJ로서 단순히 ISTJ가 문제가 아니고요. INTJ가 보기에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릴 적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초등학교 한 고학년이나 뭐 중학교 1,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그때니까. 과거에는요, 지금 학생들처럼 막 갈 곳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원을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친구 집에 가서 방과 후에 이렇게 놀러 가는 일이 굉장히 흔했거든요. 저는 친구 집에는 굉장히 많이 놀러 가 봤는데 저희 집에는 이제 친구를 거의 데려와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좀 가끔 데려올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별로 좋아하시질 않으니까. 특히 이제 6시에 이제 아버지께서 딱 칼퇴근하시면 어쩌다가, 그런 일은 거의 없는데 어쩌다 놀다 보면 시간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방문을 벌컥 열고 "야, 지금 몇 시인데 지금까지 놀아? 빨리 집에 가." 뭐 이러면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방에서 우리가 떠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릴 정도의 크기로 막 화내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러면서 "지금이 몇 시인데."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친구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아버지께서 오셔 가지고 "야, 빨리 가." 이러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를 막 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나쁜 역할은 꼭 어머니를 시키세요. 그래서 겨우겨우 애들을 보내고 나면 기분이 저도 당연히 나쁘죠. 근데 아버지가 더 화가 나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 부모님을 욕을 해요. 어디서 좀 제가 나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 어디서 부모라는 것들이 남의 집에서 늦게까지 자식들이 있는데 찾지도 않고, 세상에 그런 무식하고 부모 자격 없는 것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친구 집을 정말 많이 놀러 다녀 봤지만 쪼끔 늦게까지 있는다고 해서 뭐라고 하시는 분도 안 계시고, 겨울 같으면요 막 4-5 시부터 어두워지잖아요. 근데 학교는 뭐 2시 막 이렇게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요, "아유, 저녁 먹고 가. 지금 밥하는 중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그 부모님들은 되게 나쁜 부모님이거나 부모 자격이 없는 분인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뭐 학원을 빼먹었다거나, 물론 학원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뭐 이렇게 어른들이 봤을 때 좋지 않은 행동을 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요즘처럼 만약에 PC방, 노래방, 뭐 카페 이런 곳들 청소년 출입하는 곳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뭐 밤늦게까지 놀다 온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당연히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부모가 다 있는 집에서, 부모가 없는 집도 아니에요. 부모 다 있는 집에서 바로 옆에서 애들끼리 과자 먹으면서 하하하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너무너무 이제 마음에 안 드신다는 거죠. 그건 뭐 왜 그러는지는 저는 그 당시에는 정말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간 다음에 "걔네 아버지 뭐 하시냐? 아버지 뭐 하시노?" 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럼 제가 이제 모른다고 대답하죠. 모르니깐요. 그러면 또 소리를 질러요. "친구 부모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친구를 사귀어!"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질러요. 재밌는 거는요. 어 제가 친구 아버지가 뭘 하시는지 정말 몰라서 모른다고 얘기를 한 건데, 저희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모른다고 하는 게 정말 몰라서가 아니고요. 친구 부모님 직업이 이제 변변치가 않으니까 제가 일부러 거짓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근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세요. 항상, 아니, 그렇게 믿으세요. 다 거짓말을 한다라고. 근데 저는 이제 친구를 사귀는데 왜 부모의 직업이 중요하냐고 반문을 하죠. 당연히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면 정말 세상에서 되게 천하고 더러운 물건을 보는 그런 경멸의 그런 눈빛으로 저를 막 째려보세요. 이렇게 노려본다라는 말도 어울리지 않고 옆으로 되게 째려보세요. 그러면서 아버지 직업도 모르면서 친구를 사귀는 그런 인간이 어딨냐고 막 이렇게 또 소리를 지르시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하다가 막 이렇게 싸우고 나서 제 방으로 다시 이렇게 딱 들어오면 또 그때부터 이제 저에 대한 험담을 시작하는 게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역시 제가 충분히 들을 수 있는 크기로. 그러니까 저한테 "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들을 정도의 크기, 그러나 크지 않은 소리로
어린 게 생각이 삐뚤어졌다. 뭐 저렇게 못돼 먹은 애가 다 있냐. 뭐 어른이 옳은 말씀을 하면 예라고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그래서 듣다 또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가 가지고 도대체 왜 뒷담화를 까냐고. 할 말 있으면 앞에서 하시라고 막 이러면 갑자기 또 고개를 막 먼 산을 보세요. 저를 안 쳐다보시고 딴 데를 보면서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왜 갑자기 그러냐?" 막 이러면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는데 제가 환청을 들은 것처럼 저를 약간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이게 차라리 대놓고 뭐 "나는 네가 공부를 안 해서 기분이 나쁘다." 친구들이 뭐 "나는 집에 오는 게 싫다." 이러면은 뭐가 대화가 될 수 있는데 대화가 전혀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친구 집에서 놀러 가고 쪼끔 좀 늦게까지 있다가 혹은 뭐 저녁까지 먹고 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는 것인가. 네. 제가 오랫동안 정말 그걸 몰랐어요. 좀 크고 나서 이제 제 분석 능력으로 좀 분석을 해 보니까 그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신 건 한 번도 없어요. 전혀 말씀이 없으시기 때문에 방과 후에는요 각자 집에 가야 돼요. 집에 바로바로 가야 돼 학교 끝나면.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왜? 세상에는요 범죄자들이 가득해요. 그리고 일단 어두워지고 혹은 뭐 저녁때가 다 됐는데 돌아다니는 사람들은요 전부 잠재적인 범죄자들 뿐이에요. 근데 이런 세상에 우리 귀한 자식들을 다른 집에 보내고도 편안하게 뭐 TV 보고 밥 먹고 있거나 아니면 남의 귀한 자식들을 자기 집에서 빨리 안 보내고 데리고 있는 그런 부모들은 자격이 없는 정신 나간 인간들이라는 거죠.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공무원이시기도 하셨지만 약간 법 쪽 그런 공무원 사법 쪽 공무원이셔서 아마 조금 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좀 부정적이었을 수 있겠다.'라고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그러면 뭐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 더 좀 더 하실 수는 있겠지만 모두 그렇진 않잖아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잠재적인 범죄자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분한테는요. 그분 당신이 보시는 세상이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항상 이제 재판을 따라다니시고 거기에서 무슨 뭐 이렇게 서류 작업을 하시고 그러니까 내 눈에는 범죄자 아니면 피해자를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에 이 세상은 범죄자 아니면 피해자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아이고 공무원이면서 이 정도인데 검사나 변호사였으면 어땠을까?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안 하시길 참 다행이다." 막 이렇게 농담을 하고는 해요. 정말 막 드라마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 하나만 아는 것이 더 무섭다." 근데 이게 좀 ISTJ 분들한테 많이 적용이 되는 말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쪼끔 약간 신경을 쓰시면 좀 더 좋겠다. 대인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만질 수 있어야만 믿고 그 이면에 더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또 이제 숲을 보지 못하시고 나무만 보는 그런 성향 때문에도 그런 것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게 전부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경우를 제가 좀 종종 본 것 같아요. 나쁜 부모의 예가 참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뭐 어떤 이런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도박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뭐 너무 술을 많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어떤 게 더 낫다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최소한 그래도 이제 겉으로 누가 봐도 '참 나쁜 짓이야.'라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잘났다.'라고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참 잘못했어. 그렇지만 잘 고치지 못하겠어.' 이런 건데 이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좀 달랐어요. 약간 나르시시즘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고 하는데 양심의 가책이나 뭐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다 문제지 당신은 항상 옳으니까.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평생을 뭐 술, 담배, 도박 뭐 소위 말하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약간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일절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행동은 바른데 그거를 이제 보여주고 싶은 모습일 뿐이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그 교과서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욕구가 안으로는 억눌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되게 예쁜 여자가 막 되게 짧은 치마를 입고 막 너무 막 이렇게 꾸미고 다니는 그런 여자를 봤을 때 어떤 여자분들은 뭐야?" 막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요 그게 사실은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욕구가 너무 이제 억누르면서 도리어 이제 반대로 나타나는 것이라고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은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뭐 얘기하고 싶은 친구가 필요할 때 친구를 만나거나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필요할 때 뭐
가족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친구도 만나고 술도 한잔하고 뭐 약간 뭐 당구도 치고 뭐 이러면서 이게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그걸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욕구를 꾹꾹 누를 수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풀긴 풀어야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풀어요? 가족한테 풀어요. 그래서 평생 듣는 말이 뭐였냐면 나같이 훌륭한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냐. 그런데 이제 옆편네와 자식 새끼들은 하나같이 엉망이고, 근데 이제 엉망의 기준이 제가 모르겠는데요. 뭔가를 크게 잘못을 해야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소위 그분이 원하시는 의사가 되지 못했다. 법조인이 되지 못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한마디로 정말 굉장히 나쁜 인간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많이 들었던 얘기,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까지, 지금은 저희 앞에다가 대고 얘기하진 않으시지만 저희 어머니한테 저희 없을 때 뭐 맨날 나가 뒤져라, 뭐 한겨울에 옷을 홀딱 벗겨서 내쫓아 버리겠다, 뭐 나만 없으면 굶어 돼질 것들이, 뭐 이런 얘기를 평생 듣고 살았어요. 근데 이런 말들이요, 솔직히 뭐 단순히 화가 나서 뭐 할 수 있다. 글쎄요. 저는 뭐 지금 같으면은 절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너무 화가 나면 뭐 '그럴 수 있지.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욕들을 할 수 있는데 이 말의 숨은 의미가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을 잘 먹이고 뭐 엄청나게 좋은 거 뭐 랍스터 사 주고 이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밥을 굶기지 않고 따뜻하게 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부모로서의 도리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것을 할 수 없으니까 부모 밑에서 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할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들한테 "니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기본적인 생존권을 박탈해 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거죠. 물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평생의 어떤 트라우마 같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대신 이제 뭐 신체적 학대는 없었냐, 물론 있었지만 아이들이 크면서는 예전처럼 그렇게 함부로 체벌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번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가 제일 만만하니까 어머니를 굉장히 괴롭히는 거예요. 어머니를 괴롭히고 자식들이 있는 앞에서 보는 앞에서 일부러 어머니를 괴롭히면서 너희가 말을 안 들어서 결국은 어머니가 힘들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은연중에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식들이 죄책감을 갖게 되죠. 죄 없는 어머니, 되게 한없이 연약하고 우리 편을 들어주는 어머니가 나로 인해서 저렇게 아버지에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적으로 저주를 계속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린이날이라든가 뭐 어린이날 되면은, 물론 옛날에는 지금처럼 어린이날 이런 게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어린이날이 되면 뭐 "동물원에 갔어." 이런 친구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그런 일이라든가 아니면 여름 겨울 방학 때 뭐 할머니 댁에 간다든지, 뭐 꼭 할머니 댁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어디 가족끼리 어디라도 갔다, 이런 것들은 저희 가족에서는 한 번도 있었지가 않았고, 물론 가정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래서 못 가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못 갈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사실 이래 이래 못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제 성격상 솔직히 굳이 막 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떼쓸 성격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뉴스를 통해서 여름 해변에 막 피서객들이 막 이제 새카맣게 몰려 있잖아요. 바닷가에 막 몰려 있으면 뭐라고 그러냐면 "저 미친 XX들 봐라. 저 사람 많은데 저 바글바글. 아이고 너희는 아버지 잘 만나서 저런 고생 안 해도 되고 참 얼마나 행복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거기 가 있는 분들은 어떤 분이라는 뜻인가. 그래서요, 어린이날 이럴 때 이제 뉴스에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요.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 보세요." 그러면 "아빠 술 조금만 드시고 일찍 일찍 들어오세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옛날이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그 방송을 그런 걸 볼 때마다 '아이고 저 녀석 저런 복 받은 것들.' 그러면서 참 그런 친구들이 이제 부럽더라고요. 왜냐, 어디를 한 번도 가지는 않고 그다음에 당신이 안 가시면 다른 사람들이 가는 거라도 반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안 가니까 너도 가지 말아야 돼." 이런 식으로 내가 불행하면 너도 불행해야 된다라는 거를 굉장히 말로 이렇게 하진 않으셨지만 당신이 불행한 것을 다른 사람이 동조해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그걸 굉장히 못 참아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여하튼 오늘은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경험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저의 ISTJ에 대한 어떤 약간 유쾌하지 않았던 경험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나르시시즘, 약간 성격 장애가 좀 결합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ISTJ 분들이 이렇다라고는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그러지도 않았으면 하는, 왜냐면 제가 ISTJ가 아니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어디까지는 제가 경험한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또 다음 기회가 되면 또 ISTJ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